지난 한 주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여성들에게 생리통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 통증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하고요. 심지어 어떤 여성들은 매달 일정 기간이 내 인생에서 사라져버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리통 참으시겠습니까? 통증뿐만 아니라 난임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방광, 콩팥, 직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신부자궁내막증 과연 어떤 병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지 어떻게 치료하는지까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과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정미은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춘혜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정미은입니다. 네, 오늘 선생님을 모시고 신부자궁내막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이런 기회에 우리가 자궁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지요. 네. 자궁은 난관과 난소 그리고 질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궁을 보면 자궁은 몸통 부인 체부 그리고 입구 부분인 경부로 구분하고요. 제일 안쪽에 있는 내막과 바깥쪽인 장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내막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생리피를 만드는 게 이 내막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네. 내막이 한 달 동안 자라서 떨어지는 게 바로 월경, 생리입니다. 그리고 자궁의 바깥쪽으로 보면 자궁의 앞쪽에는 방광, 그리고 자궁의 뒤쪽에는 직장과 구불결장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복강 내의 제일 낮은 쪽이라고 하면 바로 자궁과 방광 사이, 그리고 자궁과 직장 사이의 공간이 제일 낮은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신부자궁내막증이 제일 많이 피가 고이는 곳은 이 두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집중해서 초음파로 검사하게 됩니다. 자궁내막증은 내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신부자궁내막증은 도대체 뭐야 하실 거거든요. 네. 어떤 게 다르죠? 신부자궁내막증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일반 자궁내막증이 뭔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일반 자궁내막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자궁내막이 이제 자라서 떨어지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 자궁내막에서 떨어지는 생리피가 난관을 통해서 배 안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멀리까지도 가는군요. 자궁 밖에 그래서 덩어리로 혈종을 만들게 되고 그럼 여기서 염증이 일어나게 되고 통증이 따라오고 또 주변과 유착이 되는 거죠. 이걸 자궁내막증이라고 하는데 제일 가까이 있는 장기가 자궁 그리고 난소입니다. 자궁이라고 하면 자궁벽 안으로 파고드는 거죠. 원래는 자궁 내막에 딱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자궁벽 안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갈 수도 있다. 그걸 우리가 자궁선근증이라고 합니다. 난소에 생긴 자궁내막증은 자궁내막 덩어리 종자를 써서 내막종이라고 구별해서 부르거든요. 이런 일반적인 자궁내막증과 달리 신부자궁내막증은 좀 더 깊이, 좀 더 멀리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 안으로 들어간 자궁내막 조직이 복막하 조직을 5mm 이상 침범한 경우라고 진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막하에 가서 밑에 지나가는 신경들도 같이 침륜이 되기도 하고요. 자궁의 앞쪽에 있는 방광, 그리고 요관, 뒤쪽에 있는 직장, 그리고 구불결장, 자궁의 뒤쪽을 지탱하고 있는 청골인대까지 주요 골반 장기를 모두 침범한 형태를 말합니다. 결국 자궁내막증이라는 거에서 같이 뿌리가 같은데 이렇게 가지가 뻗어 나오다 보니 여러 가지 병으로 바뀌게 된다. 난소에 가서 바뀌게 되면 자궁내막종이 되는 것이고 자궁벽 안으로 파고들면 자궁선근증이 되는 것이고 더 멀리 퍼져서 복막 안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면 신부자궁내막증. 오늘은 이 신부자궁내막증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럼 저게 복막 안으로 퍼지면 어떤 모양이 되는 건데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자궁내막 조직이 빨갛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빨갛게 표시되는 내막이
왼쪽에 나팔관을 통해서 난소로 가는 과정을 그린 겁니다. 예. 그래서 난소에서 생리피가 고이죠. 그게 자궁 내막종이 되고 네. 또 복막 안으로 들어가서 D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예. 피가 고여서 저렇게 자리를 잡고 내막 조직이 생착을 해서 네. 생리 때마다 저 자리에서 피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좁쌀처럼 이렇게 빨갛빨갛한 점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저게 이제 자궁 내막 조직들인 건 거예요? 그렇죠. 저 정도면은 그냥 표면적인 표재성의 자궁 음. 내막증인 거죠. 네. 그래서 저런 경우는 저희가 진단하기가 어렵고요. 네. 그 아래 보면 네. 자궁벽에 침범되어 있는 자궁 수술 기구 내막종. 바로 옆에 보이는 저 빨간 점들을. 네, 저거는 지금 신부 자궁 내막증인 경우에는 네. 저렇게 좀 더 진하게 예. 깊게 나오고 주변과 유착이 돼서 예.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고 들러붙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 자궁 이거는 수술 소견인데요. 네. 자궁의 뒤편으로 장하고 뒤쪽이 모두 유착이 돼서 어. 자궁 뒤편이 아예 막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통증만 심한 게 아니라 주변 장기들과 이제 나중에 막 엉겨 붙는 그런 일들까지 생겨서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나중에 수술이 필요하게 되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네. 일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병을 앓고 계시더라고요. 네. 생각보다는 유병률이 꽤 높은 편인데요. 예. 일반 인구에서 10%. 그렇지만 불임 여성에서 보면 30에서 50%. 아, 만성 골반통을 가지고 있다 하면 약 반, 40에서 50%. 예, 생리통을 가지고 있다 하면 60에서 80%. 꽤 많죠. 그리고 만성 골반통을 동반한 청소년은 사실 진료를 받으러 오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연구별로 좀 차이가 있어서 25에서 73%로 알려져 있을 만큼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생리통 일반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알고 봤더니 원인이 자궁 내막증인 경우가 절반이 넘더라. 네. 그리고 난임으로 도대체 왜 이렇게 임신이 안 되지 하고 막 이렇게 고생하고 검사해 봤더니 결국 원인이 보니까 자궁 내막증이더라.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다. 네. 근데 그럼 그 중에서 일부가 신부 자궁 내막증이겠네요. 네, 약 5%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 예외적인 예외를 보면 그 흉부에도 생기기도 하고 예. 복벽에도 생기기도 하고 예. 후복막에도 생기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사실은 신부 자궁 내막증에 대한 검사가 모든 병원에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신부 같아요. 자궁 내막증에 대한 검사가 의료진이 의심을 하고 진단을 해도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만큼 진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아직 정확한 유병률은 나와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신부 자궁 내막증의 진단의 표준화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예. 아마도 곧 정확한 유병률의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흔하다고 하니 반드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한 번씩 해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자궁 내막증은 아닐까? 자궁 내막증 중에 신부 자궁 내막증은 아닐까? 한 번씩 생각들은 좀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을 그럼 한번 알아보죠, 선생님. 이게 신부 자궁 내막증의 원인일 것 같은데 왜 생기는 건가요? 일단 신부 자궁 내막증의 원리는 자궁 내막증의 원리와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자궁 내막증의 원리가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습니다. 예. 그냥 가설만 예. 있는데요. 가장 인정되고 있는 가설은 자궁 내막 역류설입니다. 네. 생리피가 역류된다는 거죠. 자궁 내막이 자라서 떨어지는 게 생리인데 이 생리피가 질을 통해서 내려오지 못하고 네. 난간을 통해서 배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때 내막 조직이 같이 딸려가서 배 안 어딘가 조직에 생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매달 생리할 때마다 같이 반응을 해서 출혈을 일으키고 예. 그러면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유착이 동반되는 그런 게 자궁 내막증의 원리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이 복강내가 아닌 다른 부위에 생긴 경우, 그러니까 흉부에 생긴다든지 후복막이라고 하면 자궁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장기거든요. 예. 이런 곳에 생겨 있는 그렇게 경우는 멀리까지 가기도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체세포 돌연변이설. 태어날 때부터 세포가 예. 자궁 내막 세포로 변이가 되어 있다가 생리하는 기간에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다. 예. 라고 하는 가설도 있습니다. 뭐 어찌됐건 간에 선생님, 그러면 그 아주 어려서부터 좀 이렇게 초경이 빨랐던 분들, 아니면 생리 간격이 좀 짧아서 이렇게 좀 생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일수록 이 병을 앓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나요?
그렇죠. 초경이 빠른 경우, 그다음에 임신을 하지 않아서 예. 월경 횟수가 많았던 분, 그리고 생리를 좀 하는 기간이 주기가 짧아서 예. 1년에 12번을 하는 게 아니라 13번, 14번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생리양이 많은 경우입니다. 생리양이 많은 경우는 예. 신부 자궁 내막증도 악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는 환경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예. 비만이 온다든지 체중이 갑자기 늘어서 체지방이 느는 경우, 예. 그다음 건강 보조 식품을 너무 과하게 먹은 경우 등이 예. 그 예가 되겠습니다. 건강 보조 식품도 뭐 여성 호르몬이랑 관계되는 관련되는 그런 거. 건강 보조 식품. 네. 그런 좋다고 먹었는데 네. 그게 이제 병이 되는 경우도 그렇죠. 생길 수 있다. 여자 몸에 좋다더라 하는 거를 먹었는데 추가로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해서 했더니 갑자기 생리양이 많아졌어요. 근데 배도 아파요 하고 오시는 거죠. 그러네요. 자, 그럼 선생님 증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데 저는 알 수가 없으니 선생님 네. 어떤 증상들을 얘기하세요? 주로 통증과 관련된 증상입니다. 방광에 생긴 경우에는 소변 시 자결감, 잔뇨감, 그러니까 배뇨통이죠. 예. 그다음 주기적인 혈뇨가 예. 생길 수 있고 혈뇨가 생기는 건 이제 요관에도 이렇게 침범을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방광벽에 자궁 내막 조직이 있으면서 예, 예. 생리 때마다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경우는 초음파상에 보입니다. 예,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비뇨기과에서 자궁 그러니까 방광 내시경을 해서 들여다보고 예. 아 이건 자궁 내막 조직인데 해서 전원이 되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 주기적인 혈뇨를 생리통을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음. 일단 방광에서 좀 올라가게 되면 요관인데 예. 요관에 생긴 경우는 주로 요관의 바깥쪽 장막에서부터 자궁 내막증이 생겨서 예. 들어가기 때문에 좁아져요. 아. 그러면 소변이 내려오지 못하거든요. 요관이 원래 좁은데 거기를 더 막아버리니까 아예 네. 그냥 소변이 못 내려오는. 네, 그래서 예. 신장에 소변이 차는 수신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 보면 자궁의 뒤쪽에 직장과 구불결장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배변통. 생리 때 항문이 아파요. 생리 때 변을 보려면 항문이 아프거나 아니면 배가 아파요. 예. 저는 늘 변비가 있어요. 생리 때는 오히려 변이 잘 나와요. 설사를 해요. 저는 무름변이 아니면 변을 볼 수가 없어요. 가스가 너무 차요. 이런 증상들이 주로 옵니다. 예. 그리고- 생리 즈음해서 온갖 그 주변 장기들의 증상이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소변 증상도 나타나고 변 볼 때 아프기도 하고. 네. 그리고 직장질 중격에 음. 생기는 경우 매우 흔한데요. 예. 주로 관계시 통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성교통. 네. 그리고 뭐 다리까지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디스크 같은 통증 같은 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네, 있다고 복막에 하던데. 생긴 경우 자궁의 뒤쪽에 있는 천골 인대를 포함하여 네. 복막을 침범하는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막 아래에 있는 신경이 영향을 예. 받는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생리 때마다 생리통하면서 다리 쪽으로 저림 현상이 있는 그런 증상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골반 안에 있는 모든 통증이 다 나타날 수 있겠다. 네. 예, 그러면 이게 좀 증상이 애매해서 선생님. 네. 이게 일반적으로 저는 그냥 생리통 있어요 하는 분들의 그 일반적인 생리통이랑 구별이 되는 포인트가 있나요? 일반적인 생리통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골반통, 네. 하복통, 예. 허리통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예. 환자분단 처음 오셨을 때 여쭤봤을 때 이 정도만 얘기하세요. 근데 신부 자궁 내막증의 증상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예. 어느 부위에 생겼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구분하기 어렵지만 예. 그래도 생리 때 좀 더 심해진다라고 하면 한 번쯤 의심하시고 예. 그리고 생리통이 있으시다면 산부인과 숙련된 산부인과 전문의하고 상담을 통해서 예. 골반 초음파로 주변 부위까지 초음파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예. 증상으로서는 증상만 갖고서는 정확하게 구별을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숙련된 전문의에게 찾아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툭 튀어나온 얘기가 골반 초음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골반 초음파를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골반 초음파는 예전에는 자궁과 난소만 봤죠. 예. 그런데 요즘은 자궁과 난소를 보면서 예. 주변 장기와의 유착을 먼저 봐요. 예. 당연히 성근증, 내막증도 보겠죠. 예. 그런 다음에 네. 자궁의 앞쪽에 있는 부분, 방광, 그다음 방광으로 연결되는 요관의 아랫부분까지 네. 보고요. 예. 그다음에 자궁의 뒤편에 있는 직장질 중격, 그리고 직장과 구불결장, 예. 그다음에 여기에 생겨 있는 유착,
그다음에 콩팥까지 모두 보고 있습니다. 질 안으로 쭉 이렇게 밀어 넣어서 이렇게 주변을 다 보는 건데 네. 그렇게 넣어서 보게 되면 요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주변 장기들을 다 볼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쯤에 자궁 내막 조직이 가 있는지도 확인이 되는 것이고 네. 피가 고여 있는 것도 확인이 될 것이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MRI를 찍는 경우도 있다고요. 일단 진단이 되게 되면 네. MRI로 그 유착이 심한 정도 예. 그리고 입체적인 구조 정확하게 배 안에서 정중앙에서 왼쪽 오른쪽 뒤쪽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예. 저희가 MRI 찍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다행히 선생님을 운 좋게 찾아갔을 경우고 대부분은 진단이 굉장히 늦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유가 있나요? 우선은 신부 자궁 내막증을 의심을 못하는 경우. 설마 이거겠어. 네. 예. 그래서 장을 침범한 경우 같은 경우는 증상이 과민성 장증후군하고 너무 유사하거든요. 내가 스트레스만 좀 받으면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고. 그러고 네. 예. 원래 변 볼 때 배 아픈 거 아니에요? 저는 원래 예. 변비가 있어요. 그래서 저 1년째 약 먹고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 네. 예. 그래서 내과에서 예.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과민성 장증후군하고 너무 유사하다 보니 예. 그런 치료나 아니면 변비 설사 치료를 받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비뇨기과에서 이제 소변 시 통증이 있으니까 방광염 진단을 만성 방광염 치료를 받다가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진단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일반 산부인과에서도 이제 자궁과 난소만 보는 경우에 골반염하고 너무 유사하다 보니 예. 진단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예. 진단이 또 늦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뭐 생리통이 좀 심하시네요. 뭐 만성 골반통인가 봐요. 이렇게 진단받고 그냥 계속 약만 드시면서 버티는 분들도 많으실 네. 것 같고. 근데 이제 선생님한테 딱 걸려가지고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초음파 아까 그 골반 초음파 그거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물어보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초음파 보면서 병변이 딱 보여서 혹시 변 볼 때 배 아프지 않으세요? 하면 그런데요? 혹시 변비나 설사 없으세요? 예. 저 생리 때문에 설사하는데요? 예. 가스 찰 텐데요? 하면 그게 이것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 많죠. 그렇게 이제 명의가 되시고. 근데 선생님은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아시는 건 거죠, 그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진단이 되면 이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치료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까다로운 병인 것 같아서 딱 네. 보기에도 치료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처음부터 수술하시는 건 아니고 약부터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저희가 병변이 있어도 예. 자궁 내막증후의 경우도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네. 특별히 약을 수술이나 하지 않고 경과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통증 조절을 위해서 진통제를 먼저 씁니다. 예. 그렇지만 이 병이 진행을 하는 게 확인되겠죠. 생리할 때마다. 그래서 근본적인 건 골반 초음파로 신부 자궁 내막증이 발견이 되면 호르몬 치료를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고 세계 학회에서도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예. 자궁 내막증이 여성 호르몬에 의존하는 그렇죠. 병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그 반대 역할을 하는 예. 황체 호르몬인 프로제스토겐이라는 제제를 쓰는데요. 예. 지금 시중에 디에노게스트라는 제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와 있고 예. 보험도 되는 유일한 약제입니다. 음. 이 약을 쓰게 되면 예. 생리량도 줄이고 네. 통증과 관련된 부분도 모두 줄이는데요. 예. 생리통, 그다음에 허리통, 성교통, 뭐 생리 아닐 때 하는 통증 예. 이런 거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약의 부작용이 났을 때는 예. 복합 경구 피임약으로 또 증상을 조절해서 생량을 줄이는 예. 걸 시도해 볼 수 있고요. 그래도 이제 좀 좋아졌죠. 근데 약을 아주 오래 먹기는 어렵다 예. 했을 때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예. 저희가 자궁 내에 넣는 프로제스테로겐 제제가 나오는 예. 자궁 내에 넣는 장치가 있기도 합니다. 예. 자궁 내에 넣는 그 피임 장치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루프 형태로 나와 예, 있는데요. 보험도 되시고 한 번 넣으면 5년간 편안하게 가실 수 있으니까 네,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예. 이런 약물요법을 하는데도 환자분의 증상이 점점점 심해지거나 예. 병변이 진행하는 것이 보이는 거 아니면 처음 오셨을 때 예. 약물요법을 시도하기는 이미 늦은 경우
네,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지금 쓰신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제 생리를 멈추거나 딜레이 시키는 쪽의 약들을 쓰시면 생리를 안 하게 되니까 결국은 증상들이 좋아질 것이다. 그렇죠. 복강 뇌출혈이 그렇죠. 적어지죠, 같이. 근데 네. 이걸 마냥 계속 평생 쓰기는 그럴 것 같단 말이죠, 선생님. 몇 년 정도 약 쓰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폐경이 될 때까지 그래요? 임신 출산을 끝낸 분들은 폐경이 될 때까지 쓰는 것이 좋다 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먹는 약으로 하다가 이제 자궁내 장치로 이제 넘어가기도 전환을 하고. 해서 그 시간을 벌기도 하고요. 예. 또 병변이 없어지면 또 중단하기도 합니다. 중단하기도 하고. 네. 그럼 중단하면 다시 그 증상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주기적인 추적 관찰을 해서 어. 또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또 단기로 좀 먹고 음. 또 없어지면 그래서 이제 조절해 드리는 거죠. 어. 미혼인 경우는 임신을 원하는 시기까지 수술하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해서 가는 게 목표고요. 기혼자이고 출산을 끝낸 경우에는 폐경이 되는 나이까지 예. 그 증상을 조절하면서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임신 여부까지 생각을 해서 이제 약을 조절을 해주시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이미 진단할 때쯤 돼서 이미 막 유착도 있고 그러면 이제 수술을 받으시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수술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네. 어때요? 일단은 동반되어 있는 질환들이 많아요. 네. 근종이 있다든지 자궁 내막종이 있다든지 예. 그다음에 유착도 있다든지 주로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네. 장에 이제 유착이 있는 경우는 유착이 얇게 되어 있다면 그냥 박리만 해주면 끝나기는 하겠지만 네. 유착 장에 침범하고 있는 부위가 넓을 경우에는 예. 장절제를 하기도 하고 장절제를 하고 네. 그럼 절제를 하면 이어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네. 하신다고요? 네. 예. 그다음에 방광에 있는 경우는 방광벽에 있는 병변을 제거를 하고 봉합을 하고 선생님, 방광은 되게 얇아요. 네. 방광벽을 제거한다는 거는 방광에 구멍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네, 제거하고 예. 주변 병변까지 모두 제거하고 예. 다시 봉합을 해서 예. 그동안 요관을 방광이 휴식 시간을 가지도록 요관을 거치하고 계시면 그동안 예. 다 붓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요관의 경우에는 요관인 절제가 조금 더 흔한데요. 예. 요관 유착이 있는 경우에는 요관을 절제하고 인공 카테터를 넣어서 네. 그게 정상적인 소변이 내려올 때까지 거치하고 계신 경우도 있죠. 인공 요관을 설치를 하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광범위하고 예. 복잡한 수술이죠. 예.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신부 자궁 내막증을 전담으로 하시는 수술자에게 수술 받으시거나 아니면 타과와 협진이 가능한 병원에서 수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봐도 비뇨기과 선생님이 등판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일반 의과 선생님이 등판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모든 부작용 그 합병증들이 다 있는 경우는 총 수술을 다 하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저희가 굉장히 유착이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네. 예상보다는 쉽게 박리가 되고 예. 유착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그래서 방광벽, 직장의 벽을 예. 살짝 깎아내는 수술만 해도 된다. 네. 뭐 그럴 때는 1시간이면 되죠. 예. 그런데 유착이 너무 심하고 네. 뭐 동반되어 있는 근종도 있고 유착이 박리가 어렵고 장절제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면 한 6시간까지 네. 대수술을 네. 하셔야 되네요. 네. 이제 뭐 이렇게 잘라내고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붙여주고 뭐 그 인공 요관도 설치하고 뭐 이러면 네. 6시간을 결국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까지 예상하고 수술 예,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도대체 어떤 상태였길래 뱃속이 어떤 상태였길래 6시간씩 수술을 해야 되나 저희들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저는 모르니까 선생님이 보시고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 사진은 저기 복막에 생겨 있는 신부 자궁 내막증인데요. 네. 까맣게 이렇게 점점 박혀 있는 저게 이제 네. 자궁 내막 조직들입니다. 네, 총 맞은 네. 것처럼 이렇게 예. 되어 있는 저 예. 조직들 그리고 하얀 반점들도 자궁 내막증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 가능한 모든 병변을 제거하는 것이 수술의 목표입니다. 제거한 사진이 이제 오른쪽 오른쪽. 사진이고, 네. 그죠? 네. 그리고 그 밑에 사진을 밑에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네, 뭔가 이렇게 좀 험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네, 자궁의 그 왼쪽에 예. 난소에 생긴 자궁 내막증도 있고 뒤쪽에 전부 장이 다 내려와서 모두 예. 붙어 있고요. 예. 신부 자궁 내막증이 복막에 전체적으로 다 퍼져 있어서 예. 어디를 손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 저거를 전부 박리를 끝내고 예. 난소를 다 각자 제자리에, 자궁도 제자리에, 자궁의 뒤편에 있는 장은 네, 장절제를 했죠. 저 환자는 예. 장 일부를 절제해서 제자리를 찾아드린 사진입니다. 수술 전후 사진입니다. 보기만 해도 제 배가 아파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래쪽 사진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이 또 있어요. 네, 이거는 초음파 사진이고요. 네. 이 환자인 경우는 자궁과 양쪽의 난소, 그다음에 장 일부가 유착되어 있던 환자입니다. 예. 그 환자에서 초음파상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상부장의 유착이 보였거든요. 네. 네, 이 환자도 역시 양측의 자궁 내막종을 수술을 하고 예. 이쪽에 있던 장도 수술을 하여서 네. 아래쪽 사진 보시면 예. 네, 장 수술에서 장에 봉합한 게 보이거든요. 예. 원래 있던 해부학적 구조를 예. 이렇게 돌려드리는 게, 그리고 유착 방지를 하는 게 수술의 목표입니다. 제가 사진만 봐도 이렇게 배가 아파오는데 진짜 환자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선생님 저렇게 수술을 받으시면 정말 수술 받기로 결심하는 것도 큰일이잖아요. 네. 큰일인데 저렇게 하고 나면 이제 결과가 좋아야 네. 그 결과가 좋아야 되니까 어때요 선생님? 그동안의 불편함이 싹 사라집니까? 수술적 치료로 완전한 제거가 된 경우는 네. 수술 후 경과가 아주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일부에서 원체 수술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었다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수술을 저희가 눈에 보이는 병변을 모두 제거했지만 네. 복막하에 깔려 있는 자궁 내막 조직들이 안 보이는 것도 있다. 네, 예. 다시 이제 생리를 하게 되면서 예. 살아나오겠죠. 예. 그러면서 다시 생기는 경우가 한 15에서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완벽하게 제거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수술 제가 보기엔 좀 이제 큰 수술인 것 같은데 저분도 네. 회복될 때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 수술로 끝난 경우는 일주일이면 됩니다. 일주일 예, 안으로 예. 퇴원하시고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예. 이제 유착도 심하고 장수술도 하시고 뭐 요관 방광 쪽에 수술하셔서 요관도 거치해야 되고 예. 그런 경우에는 약 조금 더 퇴원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절제를 하신 경우에는 일단 식사가 문제인데요. 네. 일반적인 식사를 할 때까지는 약 한 달 정도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무엇보다는 환자분의 컨디션 네. 그리고 유착의 정도가 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진단을 빨리 받으시고, 그렇죠. 네, 대부분 일주일 안으로 퇴원하고 외래 진료를 받으시니까 가능한 빨리 진단 받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일찍 오셔서 뭐 더 많이 퍼져 있기 전에, 그리고 유착 생기기 전에 이때 오시면 수술도 편하고 이후에 회복도 굉장히 빨라진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이 연령대 분들 중에 임신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 네. 이거 좀 예민한 문제일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주세요? 신부 자궁 내막증은 나눔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일단 자궁 내막종을 동반을 많이 하잖아요. 네. 자궁 내막종은 난소에 생긴 거거든요. 자궁 내막종이 커질수록 정상적인 난소 부분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난소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죠.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난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신부 자궁 내막증이 생기면 유착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난관이 유착이 되거나 예. 가끔은 난관 자체에 자궁 내막증이 생기는 경우도 예. 있고요. 그 다음에 자궁이 성근증으로 돼서 착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리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무슨 성교 자체가 힘들어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신을 하기 위해서라도 수술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자궁 내막증을 포함한 신부 자궁 내막증 진단을 했을 때 이 병기를 나눠요. 그래서 1, 2, 3, 4단계로 나눈다면 네. 1, 2단계는 좀 경한 경우겠죠. 이런 경우는 임신을 먼저 시도하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네. 임신을 하게 되면 생리를 안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임신 동안은 자궁 내막증은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임신하도록 하고요. 예. 만약에 1, 2단계에서 자연 임신을 하는데도 잘 되지 않으면 과배란, 예. 그다음에 보조 생식술, 그다음에 뭐 인공수정 이런 걸 도와서 자연 임신을 하도록 권하고 있고요. 예. 장을 침범한 경우, 네. 특히나 통증을 동반한 경우,
그런 경우는 3, 4단계에 해당하는데 예.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고 그러고 나서 자연 임신을 하시도록 하는데 네. 생각보다는 자연 임신율이 완전히 제거가 됐을 때는 46% 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선생님은 또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네, 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 같고 이렇게 마지막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부 자궁 내막증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방법들 그리고 이미 또 갖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생활요법들이 중요한 게 있다고 하셔서 네. 그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부 자궁 내막증을 저희가 용려하는 걸 완전 막을 수는 없죠. 네. 그렇지만 이제 내막이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내막이 너무 두껍게 되지 않도록 하는 활동들, 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과해지지 않도록 하는 활동들. 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난수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여성 호르몬은 나와야죠. 예? 그런데 인위적으로 더 보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우리 몸에 있는 지방층입니다. 그래서 지방층을 줄이기 위한 모든 노력은 도움이 예.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다이어트 식단, 예. 근데 마른 분들도 오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운동하시고 운동을 통해서 통증을 줄이시라고 하는데 비만인 경우가 많아서 예. 다이어트 식단, 그러니까 단백질 위주로 드시고 탄수화물, 빵, 과자, 면 드시지 말고 패스트푸드 드시지 말고 예. 술 드시지 마세요. 이거 예.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운동도 그냥 걷는 것보다는 달리는 운동에서 체중 조절하시는 것을 일단 우선 예. 1번으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가 건강 보조 식품을 너무 과하게 드시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예. 선생님 덕분에 신부 자궁 내막증이 뭔지도 확실하게 알았고 살을 빼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살을 빼도록 한번 열심히 또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오늘 신부 자궁 내막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됐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정미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생리통은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한번 검사를 해보자라고 하시면 검사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TV닥터 인사이트 다음 주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